방금 들으신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명 늘어난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역 감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해외 유입자가 많습니다. 교수님,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해외에서 굉장히 코로나 유행이 확산되고 있고요. 예.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 압력은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돼서 해외에서 이제 특히 아시아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양성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역 체계 수정 같은 건 아직은 필요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검역 체계 자체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예. 해외에서 들어오기 전에 예. PCR 검사를 해서 좀 양성자를 걸러내고 노동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나왔던 화제가 됐던 항체 형성률 얘기 좀 여쭤보면 예. 결과적으로 0.03%밖에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방역이 잘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예. 우리가 뭐 예측했던 대로 실제로 숨어 있는 감염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검사한 거는 사실 그렇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는 한 1,500명 정도였고 실제로 이제 1년 동안 한 7, 8천 명을 조사를 하는데 아직 일부에 대해서만 검사한 거고요. 그 1,500명 말고 서울에서 감염이 좀 있었던 코로나 이제 관악, 예. 양천구 이쪽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혈액을 모아놓은 1,500명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한 명이 나온 겁니다. 예.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일반 사람을 대표하는 샘플은 아니어서 일반 사람을 했을 때 더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 경북은 예. 아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을 생각해서 그걸 빠졌다는 걸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예. 샘플 비율이. 예. 그리고 지금 결과만 보면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더 낮다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너무 항체가 우리가 방역 당국이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너무 항체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또 번질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예. 일부 집단 면역에 대해서 초기에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방 접종이 아니고 자연 감염으로 집단 면역을 만들어서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이러려면 아주 치명률이 낮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형 감염 같은 경우는 이제 5세 미만 아이들이 걸렸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거나 예. 감기처럼 모르고 지나가면서 평생 동안 유지되는 항체가 생기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만 이제 자연 감염으로 인한 집단 면역으로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지 이렇게 치명률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집단 면역을 얘기하는 건 실제로 어렵습니다. 예, 집단 면역 실험은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방역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방역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근데 대구 경북 하면 10,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통계에 대해 그 추정에 대해서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실제 대구 경북은 지금 환자 수가 6, 예. 7천 명 정도에 예. 이제 그쳐 있습니다만 숨은 감염자, 그러니까 이미 걸렸다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중화항체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중화항체가 나왔어도 그게 얼마나 오래 유지될 것인가 하는 건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 계속 논란이 되는 건데 공기 감염 가능성이요. 예. WHO. 예.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WHO는 약간씩 좀 그쪽을 가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메르스 때도 우리가 공기 감염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공기 감염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전파 경로는 아니지만 공기 감염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말이 나올 때는 사이즈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공기에 떠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또 큰 비말이라고 하더라도 뭐 난방이나 냉방 시설 때문에 이 물기가 다 증발하게 되면 아주 작은 비말 핵만 남아서 그게 이제 공기 예. 중에 오래 떠 있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 이제 뭐 냉방기에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좀 먼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비슷한 의미 같은데요. WHO가 헬스장하고 식당 조심하라 그랬는데 공기 감염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는 헬스장이나 식당 조심하라는 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헬스장이나 식당 같은 경우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굉장히 비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환기가 안 된다 그러면 오랫동안 이 이제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통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헬스장에서도 있었고 예. 또 식당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건이 있었죠. 근데 헬스장에서는 모르는 분들이었고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확실히 CCTV를 봐야 되는데 예. 뭐 이제 어떤 접촉물에 의해서 간접 전파가 됐을 수도 있고 예. 이제 공기 전파처럼 비말이 떠 있다가 감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과하게 운동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좀 짧게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헬스클럽이나 식당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스크 쓰는 게 아주 최선이겠죠. 그래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가능하면 환기를 해야 됩니다. 환기를. 예, 환기를 충분히 하면 이제 오랫동안 공기 중에 떠 있는 비말이 없고 가라앉게 되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